함수의 활용. 네 번째.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 단원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의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라 함은 자주 물어보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려고 해요.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주제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기본적인 어떤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랑 비슷하죠. 실근 뭐 교점 이쪽에서는 이제 3차 함수 같은 거랑 뭐 4차 함수 같은 거 아니면 거기다 절대값을 씌운 함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그래서 그 함수 자체를 그릴 줄 알 것. 두 번째가 차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 차이 함수는 관점의 차이라고 그랬죠. 차이 함수라는 거는 fx와 gx를 비교하는 것과 fx 빼기 gx는 0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에는 사실은 상황 자체는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이제 차이 함수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 요거는 이제 그때 간단하게 뭐 중근 이상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죠? 요게 이제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미분 불가인 점의 개수로 정의된 어떤 함수가 있어요. 얘랑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자, 볼게요. 먼저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라 함은 3차 함수 개형마다 우리가 정확히 두 가지만 볼 건데, 하나는 fx는 t꼴,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가장 쉬운 형태. 또 다른 하나는 fx는 ft꼴. 그 다음에 약간 여유가 되니까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fx는 gt꼴이 있어요. 짠,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현우진 킬캠 같은데, 뭐 킬러 문항 같은데 약간 가끔 등장하는, 조금 지엽적이긴 하지만 뭐 여전히 여기서의 여기로 이를 이해를 했으면 여기서 여기로의 논리의 확장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fx는 t꼴은 어떤 식이었냐면, 우리가 fx는 편의상 3차 함수를 하나를 이용해서 가정을 해볼게요. 지원아, 정신 차려. 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너가 0, 너가 2, 너가 5, 너가 1. 자, 이렇게 생긴 fx가 있다고 할게. 너와 너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할게요. 실근 gt, g1t라고 합시다. 잠깐만, h1t라고 할게요. 왜냐면 얘가 g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의 실근을 개수 h2t라고 할게요. 조금만 옆으로 가자. 옆으로 가자. 이렇게. (0, 2, 1, 5) 첫 번째 h1t라는 저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는 굉장히 판단이 쉽죠. 요 우변에 나와 있는 t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t는 요 밑에서부터 한 개 올라가다 보면 2개, 3개 올라가다 보면 2개, 한 개 이런 식으로 가지지. 언제 불연속이 되냐면 너랑 접할 때. 그리고 그래프를 다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h1t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하나로 오다가 2개가 됐다가 3개로 가다가 다시 2개가 되고 하나로 가는. 근데 요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너의 극대극소 값이 되죠. 1이랑 5, 너가 2랑 3. h1t라는 함수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얘가 진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fx는 ft의 실근의 개수를 본다는 거는 시작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t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t가 결정이 되면 ft가 결정이 되고 ft라는 값이 결정이 되면 fxy의 교점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너가 지금 x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것이고 너가 1일 것이고 너가 뭐 3이 되겠죠. 자, t값을 아주 작은 마이너스 2부터 가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이 f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즉 t가 마이너스 2로 정해지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정해져요. 그랬을 때 너의 교점의 개수가 정해지죠. 그죠? 즉 이 ft라는 값은 이 t라는 값과는 조금 달리 t는 t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밑에서부터 그냥 일정하게 위로 쭉 올라가면서 교점의 개수만 보면 된다면 ft라는 값은 처음에 x좌표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는 동안에 함수값이 올라가고 쭉 올라가다가 0까지 올라가지만 다시 0부터 2까지는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2부터 다시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 즉 ft라는 것 자체가 그려지는 방식이 여기 밑에서부터 그럼 교점의 개수를 세볼게요. 하나 접할 때 둘, 셋, 둘, 셋, 둘, 셋,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즉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요? 당연히 총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불연속이 나옵니다. 그때 그 불연속 점은 요 극대 극소 값이 아니라 극대 극소 값을 가지는 순간의 x 좌표들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여기까지 가나요? 요거 두 번째 진짜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이거. 그래서 요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인 h2t는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는 1로 와요. 1로 오다가 접할 때가 2개, 그러다가 3개가 됐다가 가다가 언제까지 3개냐면 0이 될 때까지.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여기서 딱 접하면서 2개가 되죠? 3개 가다가 0이 되는 순간이 다시 2개가 됩니다. 너가 다시 2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올라가다가 접할 때가 2개가 됐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3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밑에서 접할 때 2개 되죠?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3개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가 1, 2, 아니지? 2, 3. 여기가 역시 1, 여기가 0, 2, 4, 3. 이렇게. 요 X 좌표들인 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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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이고, fx는 t의 실근의 형태랑,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미분 가능성. 요거 절대값 fx가 아니고, 미안해요. 절대값 fx. 아니, 일단 이렇게 씁시다. 여기다가 좀만 더 덧붙일 거니까. 요거랑 3번을 먼저 설명하고 차이함수 설명할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fx는 gt, 지금 g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네, 해볼게요.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일단 그림 보시고 gx라는 함수를 그러면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지. gx라는 함수는 2차 함수로 갈게요. 2차 함수.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너가 이렇게 너가 여기가 0 너가 1 그래 이렇게 가자. 뭐 여기가 1이고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함수값 너의 함수값 만나는 점이 있다고 할게요. 마이너스 2 뭐 잠깐만 여기가 여기 1이 뭐야 이거 너 6 여기고 그러면 6이 되면 맞나? 1대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너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 5니까 마이너스 루트 5. 너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엥?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너가 1, 너가 루트 5.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자, 그럼 봐.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는 어쨌거나 요 gt의 움직임 있죠? 요 gt의 움직임은 요 gx의 함수값의 변화를 따라가면 돼. 즉 t값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커지는 동안에 함수값은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맞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gt라는 함수값 자체가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정확히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다시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러니 언제 불연속이 되냐면 올라가다가 최초로 이렇게 접할 때 그때 x좌표가 마이너스 5가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에 불연속이 되고 또 더 올라가죠. 그러다 또 5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마이너스 1일 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 개 한 개 갔다가 다시 한 개 한 개 내려오다가 접할 때. 또 다시 세 개 세 개 내려오다가 접할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gx의 그래프에 따라서 요 막대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녀석이랑 너랑 이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관찰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전히 언제 불연속이 되냐면 접하는 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불연속이 잘 됩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하는 순간이 불연속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순간이죠. 뭐 항상 그때가 불연속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서 얘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처음에 한 개로 가요. 한 개로 가다가 역시 얘가 h 3t라고 한다면 가다가 루트 5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순간 접하니까 두 개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 그때가 두 개. 세 개로 가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다시 접한다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t가 마이너스 1이 되면 함수값이 5가 되니까 이렇게 접하죠. 그래서 세 개. 그래서 두 개로 접하고 올라가면 한 개죠. 한 개로 가다가 언제까지 한 개로 가냐면 1일 때까지 이렇게 한 개로 가고 다시 대칭이 되게끔. 어차피 대칭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루트 5일 때까지 3개. 아이고, 뭐야 이거. 다시 2개가 됐다가 다시 한 개로. 너가 루트 5.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개, 여기가 2개, 여기가 3개.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밑에서부터 111 접하고 3333 접하고 2개, 111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111 접하고 2개, 셋, 둘,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까지 다 완벽하게 그릴 줄 아셔야지만 여기다가 이제 또 무슨 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이 H3T라는 뭐 너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같은 것들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도 출제가 되는 요소니까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출제율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조금 더 어려운 편이고 요거 두 가지가 출제율이 아주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절대값 미분 가능성인데 이거 안 지우고 여기서 두 가지를 볼게요. 절대값 미분 가능성은 지금 여기서의 실근의 개수를 내가 H, 1, 2, 3, T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를 이렇게 뺀 거 요거의 미분 가능성을 또 출제를 하고 역시 너도 이렇게 뺀 거의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 얘도 역시 빼가지고 또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미분 불가인 점의 개수로 출제를 많이 해요. 특히나 이렇게 두 가지. 얘는 여전히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자 그럼 이때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것과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보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실근의 개수를 봐봐. 여기서 한 개, 두 개, 여기선 세 개잖아. 근데 3차 함수잖아. 한 개일 때는 무조건 만나는 점이 단일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로 정의를 한 H 다음에 알파벳이 뭐지? I. I1, T. 뭐. 쟤를 지우지 말걸. 얘를 예시를 들면
i3t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랑 똑같이 그려져요. 근데 여기가 달라. 자, 접하는 순간이 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교점은 실근은 2개지만 그 중에서 미분이 안 되는 순간은 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절대값을 씌워서 꺾을 테니까요.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접하는지 접하지 않는지 여부를 보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2군데서 만나긴 하지만 미분이 안 되는 점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던 점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다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와 얘처럼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모양새가 아주 비슷하지만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고 요 불연속인 점은 나름 비슷해요. 근데 언제 달라지냐면 3차 함수랑 4차 함수 개형에서 우리가 요거 있죠.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게요. 자, 요게 이제 fx고 여기다가 t를 갖다가 긋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t를 아무리 갖다 그어도 무조건 실근의 개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를 편의상 뭐 x 3승이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는 ht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1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오죠. 이렇게. 근데 요 교점의 개수, 절대값을 씌운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미불점의 개수, 불점 개수로 정의된 요 I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한 개씩 만나는 건 맞아. 1111111 만나다가 여기서도 한 점에서 만나긴 하지만 이때는 접한단 말이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0이 돼버려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1로 가다가 접하는 순간만 0이고 다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래서 불연속인 점이 다르죠. 지금 H랑 I가 불연속인 순간이 달라요.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불연속인 순간이 기본적으로 같다고. 그냥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와 빼서 절대값을 씌운 저렇게 절대값 함수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애초에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곧 단일근의 개수와 동일하다고 했죠. 단일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얘기였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4차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요거랑 두 가지 개형에 대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IT가 두 군데에서 두 점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형별로 이런 불연속성을 미리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크게 헤매지 않고 빨리빨리 찾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디를 잠깐만 보시냐면 24번을 잠깐만 볼래요? 24번? 24번 잠깐만 보세요. 24번을 보시면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t가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대. 근데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나번 조건 밑줄 t는 2와 t는 마이너스 25에서만 불연속 이게 나와 있죠. 정확히 두 군데서만 불연속이지, 그지?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두 군데서만 불연속이라는 거는 개형 자체가 너거나 너라는 거야.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접하는 순간 하나, 이때 불연속 나오겠죠?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입장에서는 00000 4444 접할 때부터가 2, 2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랑 이렇게 접할 때가 불연속이 나와요. 얘는 어떨까? 밑에서 0000 접할 때까지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빵개예요. 0. 근데 살짝 올라가면 미분 불가능한 게 2개가 나와. 둘 가다가 접하는 순간만 몇 개예요? 접할 때가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1개가 나오죠. 이때만 1, 다시 올라가면서 둘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24번을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가 지금 하나가 2고 하나가 마이너스 25니까 너가 마이너스 25고 너가 2가 되거나
아니면 너가 마이너스 25고 너가 2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바로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개형에 대한 미리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는 없다고.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서 불연속인 개형이 예컨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가 한 점에서만 불연속인 개형은 딱 이 3중근 개형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곧잘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개형에 따라서 함수값 정해가지고 이제 문제 조건 맞게 이따가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에 0으로 가다가 접하는 순간까지는 0. 근데 4개로 가요, 갑자기. 갑자기 4개가 되고 4개로 가다가 접하는 순간에는 2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2개로 갑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어.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자체는. 교점의 개수는 어때? 교점의 개수는 0에서 네가 되는 순간 2개가 된다고. 여기 사이가 여기가 채워진다고. 얘가 올라가서 점 함수값이. 그 다음에 4개인 거 똑같고 여기가 사이가 3인 순간이 채워지고 2인 것도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불연속인 점 자체는 동일한데 얘가 이제 조금 개형이 다르다는 거야. 처음에 0으로 가다가 2개가 되겠죠? 2개. 접하는 순간까지는 0이에요. 2개로 쭉쭉쭉 가다 보면 접하는 순간만 1개가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쭉 가요. 이런 식으로 좌우 극한이 같은 상황이 나온다. 또 함수 그래프에서 어떤 극한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해가지고 뭐 좌우 극한이 같은 그런 순간이 뭐 어디에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도 역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본적인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형태 t랑 ft, gt랑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 서로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웠다면 그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차이 함수는 뭐였냐면 함수끼리 서로 빼는 거죠. 함수끼리 서로 빼는 건데 사실은 차이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두 함수의 상대적 관계를 묻는 경우에 차이 함수를 쓰기가 좋고 상대적 관계라 함은 너랑 만나는지 실근이 서로 몇 개 있는지 뭐 접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누가 큰지 작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될 때 차이 함수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fx에서 뭐 gx를 빼는 그런 녀석을 새로운 함수 hx로 바꿔서 너와 x축의 관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너와 너의 관계를 이런 관계에 대한 관찰을 hx는 0에 대한 관계의 관찰로 바꾸어서 볼 수 있는 근데 이 상태를 역시 이쪽으로 바꿔서 보기도 한다는 거야. 이거는 쌍방이에요. 쌍방.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방부등식 할 때 ax 같은 거 이항시켜 가지고도 풀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정확히 AX를 이항시켜서 풀었죠. 는 0으로 돼 있던 거를 AX를 이항을 시키면서 오히려 FX는 GX 형태로 바꿔서 풀었다고. 서로 빼는 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F랑 G를 직접 비교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오늘 시험 문제 마지막 20번 같은 경우에도 태연이가 양변에다가 12X를 빼서 결국엔 그것도 이제 약간 식에 대한 변형을 한 거죠. 12X를 빼고 그냥 이렇게 는 A를 사이로 갖다가 넣는 방식으로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 상대적 관계를 묻는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F, A와 무슨 뭐 GA의 관계로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막 준단 말이야 계속해서. 그럼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의를 했다면 HA는 사실은 뭐 2였고 이런 식의 정보로 바꿔가지고 풀어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대놓고 fx 빼기 gx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fx 빼기 gx를 만들어 주셔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gx 자리에 f'x가 올 때도 있어요.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가지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조금만 풀게요. 오늘 문제들이 조금 어려운데, 오늘 문제는 주로 이제 평가원 기출들 위주로 약간 구성을 했고, 나중에 한번 평가원 기출 쭉 정리하긴 할 건데, 뭐 보겠습니다. 앞에 좀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갔다 오세요. 응? 그러세요. 뭐야 이거 복인가? 잡기 너무 힘든데? 어? 미쳤다. 거의 소드마스터. 이야, 야 이거, 야 이걸로 이 뭐지 이거? 날파리인데? 이야, 내가 이걸로 잡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해봤거든. 모기도 잡으려고 해보고. 근데 얘도 작고 모기도 작으니까 맞춰서 맞추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 진짜 한 20번 휘둘러도 안 맞던데. 이거 맞았다. 대단한데? 자, 그럼 문제 좀 풀어볼게요. 그렇죠. 앞에는 쉬워. 앞에 쉬운 거, 뭐 1번, 2번, 3번 다 넘어가도 되죠. 4번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이 풀고 선생님 풀어줄게요. 1, 2, 3번 쉬우니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4번 풀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어쨌거나 자연수의 A 값에 대한 얘기. 그럼 언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지. 참고로 4번은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를 해서 푸셔도 됩니다. 희선이 왜 한 번에 컵을 두 개를 쓰니? 뭐지? 그거 같다. 그 약간 오리 너구리. 일단은 미분하는 쪽을 선택을 하셨다면 인수분해를 해서 극대 극소값을 구해서 서로 다른 세시근이 되려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죠. 그렇죠? 왜? 졸려? 응. 갖다 넣은 거 아니야? 누구랑 두 개 넣은 거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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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 부분이 잘못돼서 잘 생각해보세요. 소리 자체는 거기까지 맞아. 근데 마지막에 네가 좀 약간 논리가 약간 빗나갔어.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빗나갔다. 응? A가 AN일 때 지금 주어진 함수에서 A가 정해지지가 않은 거잖아. A가 예를 들면 A1일 때 A1이 예를 들면 뭐 10이라고 하면 A가 10일 때 그때가 극대값이 나오는 게 B1인 거고 A가 뭐 11일 때는 B2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A가 AN이라는 건 그걸 세우리예요. 어쨌건 A라는 것의 범위를 찾고 이제 A1부터 해서 차박차박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A1과 Bn의 관계가 나올 것이고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거 A는 자연수. 잘 찾아봐. 범위가 정해질 텐데. 안 되잖아요. 응? A가 왜 안 돼? 아닌가? 그래서 A제곱 양수니까 지워도 돼요. 빨리빨리 해. 인수분해 하고. 얼른. 모르겠는데. 답은 모르겠어요. 답? 맞나? 바닥에 누가 100원을 흘렸네? 이거만 알려줄까? 맞아요. 왜 틀렸다고 생각했지? 약간 싸늘했어? 식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잘 해야 되는데 식이 약간 안 맞아요. 아니 왜 자꾸 핸드폰 봐, 씨. 다시 핸드폰 이거 걷는 거 부활시켜야지 이거. 뭐 범위 찾았어? 그렇지, 요렇게 나와요. 요거 맞아요. 근데 이거 극대값 어떻게 빨리 구해요? 둘 중에 어디가 극대인지 알아야지. 지금 1이랑 2개 중에서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둘 중에 어디가 극대야? 항상. 아니 1이요. 그래서 극대가 맞아. 넣어야지. 대입하면 돼. 대충 얼추 좀 풀었네요. 자, 봅시다. 자, 두 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방법. 그 풀이는 뭐랑 거의 동일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12번인가 13번에서 테스트 오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4차 함수가 극소값이 없도록 하는 무슨 뭐 범위 뭐 이런 거 A의 범위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였냐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은 갖지 말 것. 근데 얘는 fx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질 것. 이렇게 풀어줘도 되잖아. 즉 굳이 미분을 하지 않고도 풀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극대값을 구해야 돼요. 극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미분을 해서 푸는 게 조금 더 나은 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 이어서 이제 나오는 과정을 감안을 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미분을 해봅시다. 자, 미분을 했더니 식이 뭐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6a 보시다시피 6으로 묶으시면 x마 1, x마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a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라는 거는 1보다 커 나왔대요. 근데 극대극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a는 당연히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즉 a라는 거는 사실은 1보다 큽니다. 근데 어쨌거나 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고 싶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 이렇게도 풀어내는 방법이 있거든.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로 x축이 지나가면 어쨌거나 세시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미분한 도함수의 실근인 1과 a를 주어진 fx에다 갖다 대입해서 f 1과 a 중에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야? 1이 무조건 극대예요. 그죠? 왜냐면 a는 1보다 크니까 개형상 이쪽이 1이고 이쪽이 a예요. 그래서 f1에다가 fa를 곱해서 0보다 작다. 자, 부등식 쓰겠습니다. 1 갖다가 넣고 계산해 보시면 뭐 나오죠? 3a 플러스 1 나오나요? 3a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a가 들어가면 a 빨리 알려줘. 좋아.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a제곱은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고 a제곱이라는 거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양변에서 약분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잘 보시면 실근이 3이랑 3분의 1이 나오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실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3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4부터 나와요.
AN은 4, 5, 6, 쪼로록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수열 자체가. 그럼 AN이 나왔으니 요거에 따른 극대값. 근데 극대값은 뭐였냐면 요 녀석이 극대야. 왜냐면 F1이 극대거든. 즉 3A N 빼기 1이 BN이에요, 사실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BN에서 AN을 빼고 시그마를 해달라며. 2AN-3잖아. 근데 AN은 보니까 N 플러스 3이자. 갖다가 넣어주시면 2N 플러스 5 나온다. 짠. 요거 합하는 거죠. 요거 합을 하는 건데 1부터 10까지. 자기는 이거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뭘 이용하면 된다? 정말 보람없죠? 홀수 n개합 이용하면 돼요. 왜냐면 1 들어가면 7부터 홀수예요. 어디까지야? 이거 앞에 홀수 몇 개 있어? 앞에 홀수 개수 몇 개야? 개수 3개지, 그지? 10개 더하면 몇 개야? 13개지. 홀수 n개합은 뭐다? n제곱이다. 빼면 뭐다? 끝. 알려줬으면 써먹자. 넘어갑시다. 명제 기억나? 홀수 n개합 n제곱 1부터. 하지만 안 썼죠. 자꾸 쓰려고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얘는 간단하죠.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fx 자체를 그리기가 좋고, 즉 절대값 fx를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넘어가 보시면 7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fx를 100% 그리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5번과 7번을 잘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절대값 함수의 실근의 개수는 뭘 가지고 풀어주시는 게 좋냐면 절대값을 떼서 푸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근데 얘는 그냥 절대값 함수 그리기가 쉬우니까 한번 그려서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함수를 그리기 이전에 이 fx를 그려볼게. fx를 그릴 때 이제 미분을 해서 극대극소가 되는 순간을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fx라는 함수의 개형은 보니까 뭐가 없는 특징이 있어? 2차항의 개수가 0이에요. 2차항의 개수가 0인 것과 1차항의 개수가 0인 이 두 가지 함수의 개형은 비율 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다고 했지, 그지? 그 중에서도 2차항의 개수가 없는 개형은 뭘 이용해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놓고 보조선이 아래로 접하고 그려, 아니면 가운데로 지나가게 그려? 뭐 끄덕끄덕해, 둘 중에 어느 쪽이야? 접하게 연병할 가운데로 지나가죠? 오 마이 갓. 자, 님들아,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x 3승 마이너스 12 플러스 5 9.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뭐라고 불러? 이거 짝수 차수가 없는 얘를 뭐라고 불러? 어떤 함수? 아, 연병 기함수. 아, 뭐지? 아, 수도 처음인가? 아, 미안해. 그러면 그래? 기함수라고 불러. 원래 기함수라고 부르고 원점을 지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야. 이렇게 그려져. 자, 그럼 여기서 나의 질문. 제발. 너 대 너의 비율 관계를 알려줬어요. 비율 관계 3차에서 두 가지밖에 없어. 이거 뭐야? 1대 루트 3이에요. 변곡점 지날 때 무조건 1대 루트 3이야. 제발 기억해줘. 진짜 부탁이야.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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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랑 1대 루트 3밖에 없어요. 물론 4AT의 세제곱도 있긴 한데 걔는 이제 X축은 아니니까. 근데 보니까 실근이 뭐야? 0이랑 뿔막 2루트 3이니까 너가 2루트 3이면 너는 당연히 2가 된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즉, 이 1에 해당하는 거를 t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극대극소의 차이는 접하는 이 보조선은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이 높이가 얼마예요? 4. 최고창 1. 너의 세제곱이니까 32 나와요. 그죠? 근데 가운데 네가 X축이 아니라 9래니까 위아래로 32니까 위로 16 가면 25, 아래로 16 가면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생겼죠. 절대값을 씌운다고. 이제 절대값 씌운다고. 그럼 절대값을 씌우려면 X축의 위치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X축은 너랑 너 사이에 있긴 하지만 너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너가 플러스 7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고 싶대.
그러면 어디로 지나가면 되냐면 요게 4개 아닌가? 아닌가? 이거 5개인가? 이거 왜 안 올라갔어? 미안해. 너도 좀 올라가. 그럼 4개면 여긴가? 얘가 4개네. 즉 25랑 정확히 7 사이가 4개가 되죠. 그죠? 보시다시피 4개 지나가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연수 K의 개수 빼고 1 더 빼면 되죠. 답은 17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프를 자꾸 그려서 연습을 해버릇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함수일수록 그래프를 그려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우리 오늘 테스트 있었나? 그래? 미안해.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7번을 한번 풀어볼래요? 7번 풀어봅시다. 7번. 오늘 테스트 있었던 문제 여기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려워서 넣은 문제는 아니야. 이건. 힌트를 한 가지만 줄게요. 우리가 가번 조건에 나와 있는 걸 해석을 하면 fx식을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어쩌구로 일단은 잡았겠죠. 그죠? 거기까지는 굉장히 쉽게 나와요. 자, 그러면 최고차항이랑 2차항의 개수가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이러한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뭘 사용하면 문제가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쓰긴 쓸 건데 정확히 최고차항이랑 2차항을 알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쓰면 좀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사실은. 정확히 그 2가지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그 둘을 가지고 어떻게 극대극소의 차이를 나죠? 근계관계가 나와야지. 모든 근의 합이 6이라는 게 나와야지. 그걸 어디다 써먹을까? F' 1이 0이지. 그럼 갔다가 1에서 보조선을 띡 그으면 1에서 접하고 뭔가 또 다른 근이 있겠지. 그 새끼가 누구겠어? 또 다른 근이.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지. 접하는 건 중근이야.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6이야. 모든 근의 합이 6이니까. 요거 보조선 직선이야. 직선과 만날 때는 모든 근의 합이 항상 일정이에요. 어떻게 만나더라도 근계관상 모든 근의 합은 6이 나온다고. 중근이면 2번 더해. 근데 1에서 접하자. 1, 1, 4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1에서 접하고 4에서 근을 갖게끔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을 한다고. 7번. 아, 7번이에요? 너 왜 혼자 6번 풀고 있어? 자, 보세요. 일단은 요거 나오죠. 뒷부분은 모르겠다. 근데 F'1이 0이니까 원래는 이제 미분을 해서 찾아주셔도 되는데 미분해서 1 대입하셔도 되는데 보니까 모든 근의 합이 6이야. 그리고 뭔가 미분해서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그러면 미분해서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는 3중근 계형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이런 계형인데 3중근 1이 없지. 3중근이면 그 2가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1이고 4가 되겠구나. 너가 1, 너가 4가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비율 관계 쓸 수 있지. 이렇게 너가 1, 2, 3, 4가 되는 거죠. 아니면 변곡점을 가지고 해도 돼. 사실은 얘는 뭐가 되냐면 이것도 알려줄까? 자,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은 항상 3 곱하기 변곡점이에요. 고3 수업이면 이제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하긴 하는데 뭐 알고 계세요. 어차피 또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실 그렇겠죠. 왜 항상
3 곱하기 변곡점이 되겠어? 이렇게 더하면 등차 수열이잖아. 간격 일정하잖아. 그지? 니니 더하면 어차피 2 빼기 알파, 2 더하기 알파가 되겠지? 항상 모든 근의 합이 3 곱하기 변곡점입니다. 아니면 저거를 미분을 해서 요 도함수의 대칭축에 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최고차항이랑 2차항의 개수를 안다는 거는 이 점의 좌표를 아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엔 비율 관계로 이제 다 선분 길이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근데 절대값 fx는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다 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이제 요 7번과 5번의 가장 큰 차이인데, 이것을 풀어낼 때 이렇게 가자는 거지. fx는 뿔마 1 이렇게. 그러면 요 그림에다가 뿔마 1 직선을 2개를 갖다가 그려서 총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일단 요 높이가 4짜리라는 건 알겠어. 이게 이만큼이 4짜리가 나오거든. 뿔마 1의 차이는 2짜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게 가능하냐면 요렇게 지나가는 거 가능하고 1번, 아니면 요렇게 지나가는 게 가능해요 2번.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세 점에서 만나야 되지. 그러면 반드시 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1이면 네가 마일이고, 얘가 1이면 네가 마일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너는 반드시 1 또는 마일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나와 있죠. F0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대. 그럼 F0은 어디 있냐면 여기가 F0이거든. 0. 그럼 네가 큰 쪽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돼야 되니까 함수 자체가 함수값이 많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1 쪽이겠지, 그지? 누가 봐도 1이죠. 1일 때는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만약에 네가 마일이면 얼마야? 너 마3이지.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랬지. 둘 중에서는 이쪽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편할 대로 식을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한다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1이랑 이렇게 세 식을 갖는다로 가셔도 되는데, 접하는 쪽으로 식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에 x 빼기 3에 제곱 빼기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 8번 같은 거는 그래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이고요. 여러분이 숙제로 풀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9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볼게요. 9번 풀어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9번, 10번 둘 다 어려워요. 9번 조금 어렵고 10번 조금 더 많이 어렵고. 구 번이 이제 번거로운 이유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fx의 개형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나번에서 절대값 fx는 f0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될지. f0이 만약에 양수라면 양변에 0을 넣었을 때 무조건 실근이 존재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f0은 무조건 음수예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
F0이 음수이면서도 어떤 범위를 만족을 해야 되겠죠.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어차피 기니디만 풀면 되니까 그 기니에 맞춰서만 그림을 그려보세요. 기역번의 상황이면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니은번의 상황이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정도만. 도함수를 인수분해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아주 먹기 좋게 계량했기 때문에 그리라고. A가 0이면 도함수가 나오잖아. 도함수 나온 걸 그리세요. 펜 놀지 말고. 디귿이 약간 어려운데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혹은 지난주 수업에 미분가능성 절대값 설명할 때 잘 들었으면 4차 함수가 언제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4차 함수가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되는 순간은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이런 표현들을 토막토막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막 말도 안 되게 여러분이 안 배운 거를 막 어렵게 낼 수는 없단 말이야, 어차피. 명재 정신 차려. 자, 볼게요. 일단 기억번. 기억번은 쉽죠. A가 만약에 0이면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도함수를 이렇게 줬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0에서 접하고 2에서 보호 변화가 있죠? 너가 0, 너가 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 접점교육이 0, 감소, 접점교육이 0, 증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fx예요. 그럼과 동시에 지금 절대값 fx는 f0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f0 얘가 음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고, 그럼 기억번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너가 음수니까 너 위로 지나가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가 지금 왜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건지 알겠죠? 지금 fx 절대값 는 f0이 양변에다 0을 넣어보시면 이게 성립할 수 있잖아. 얘가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튀어나와서 0일 때 성립하죠. 즉 실근이 없다는 거는 얘가 음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니은번 만약에 a가 0과 2 사이에 있고 fa가 0보다 크다면 fx는 0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 개형에 대해서 4차 함수가 모습이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겼겠죠. 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이고 너가 0, A, 2, 0, A, 2, 0, A, 2 이때 A는 1이죠. 근데 FA가 양수래. 근데 F0은 음수야. 너는 음수, 너는 양수. 보니까 어때요? 너랑 너 사이로 X축 지나가면 무조건 4개의 실근 같죠? 얘도. 너가 양수, 너가 음수. 사이로 지나가죠? 근데 너가 양수, 너가 음수가 되면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꼭 4개의 실근을 가질 필요는 없죠. 개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디귿번 함수 절대값 fx-fe 라는 녀석이 정확히 k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면 k는 음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fx는 개형이 그러면 디귿번의 상황을 만족할 수 있는 개형은 요렇게 생긴 개형과 요렇게 생긴 개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3중근을 가지는 경우에만 우리가 한 점에서가 미분이 불가능해요.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라는 표현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fx와 f2가 만나야 되니까 f2는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게 f2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접하니까 미분이 되고 얘도 여기서는 접하니까 미분이 되지만 이런 데서는 미분이 안 되겠죠. 그럼 판단을 한다고. 여기가 이거나 여기가 2가 되겠는데 여기가 이거나 여기가 2가 되겠는데 왜냐면 f2의 함수값이 이제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x 좌표 중에 하나는 2가 돼야 되죠. 근데 보니까 이건 2가 될 수 있어 없어? 왜 없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가 있어? f'2가 얼마야? f'2가 얼마야? 0이지. 즉 2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순간은 아니죠. 2가 있다면 여기 있어야 되고 2가 있다면 여기 있어야 돼요. 됐죠? 그럼 봐. 이 경우에는 여기가 미분이 안 돼. 근데 나머지 하나가 미분이 안 되는 0일 때도 지금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2면 여기가 0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너가 2고 너가 0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 네가 2고 여기가 0이라는 소리지. 그럼 누가 봐도 이 녀석은 K가 0보다는 작구나 이런 식의 논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풀어낸다고.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표현 자체에서 함수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런 부분들 여기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개형이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그럼 상황이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는데 문제의 조건을 보고 이런 부분들에 의거해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가 된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번 풀고 11번 풀까요? 10번 풀고 잠깐 쉴게요. 10번 한번 풀어볼래? 10번이 옛날 이제 21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이던 시절에 나형 모의고사 21번 킬러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수능으로 치면 한 15번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고 3차 함수 fx는 일단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그죠? 그 다음에 너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살짝 옛날 문제긴 한데 그래도 느낌 자체는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과생은 합성함수 해결 잘 하셔야 돼요. 합성함수와 관련된 주제는 수투보다도 미적분에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이고요. 그래서 작년 수능 30번 합성함수, 재작년 수능 30번 합성함수, 이번 7월 모의고사 30번 합성함수. 그래서 계속해서 합성함수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합성함수의 실근, 합성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이런 것들 다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미적분 조금 나중에 어려운 거 하면 재밌어요. 전화 풀었어? 뭔가 싸늘한데? 나 답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볼까?
맞아요. 어떻게 찍었지? 풀었죠. 많이 안 어렵죠. 천천히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고. 삼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죠. 어떻게 생겼을까? 맞아요. 지금 g에다가 fx를 갖다가 넣어서 최대 최소를 본다고 해봤자 fx라는 함수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fx의 치역은 실수 전체죠. 그죠? fx의 치역이 실수 전체면 gx 안에 실수 전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너의 최소값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m값은 1이 되는 거죠. 거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다시. 자, g라는 함수 안에 fx가 들어갔잖아. 그지? 근데 fx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fx의 범위는 너가 실수 전체가 나와요. 즉, g 합성 fx의 최소값이나 그냥 원래 gx의 최소값이나 같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다시 g 합성 fx는 m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라는 얘기는 얘가 1이 되는 그 순간을 봐달라고 했고 보니까 gx는 3일 때가 1이 되고 즉 네가 3이 되는 그러한 fx의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거죠. 그럼 fx는 이렇게 생겨서 너가 극대가 3이거나 극소가 3이거나 아니면 뒤집어졌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개형이 어느 쪽인지는 현재 모르는 상황. 그 다음에 G합성 fx는 17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했고 그럼 여기다가도 또 17을 갖다가 그어서 무슨 일이죠? 자, 너의 높이가 16이니까 얘는 얼마? 여기가 4가 되죠. 제곱이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얼마? 너는 그럼 여기다가 다시 마일이랑 7을 갖다 그었을 때 총 3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마이너스 1 또는 7 중에서 어느 하나는 반드시 접해야 돼요. 직선을 2개를 3차 함수에 갖다 그어서 총 3개의 실근이 나온다는 건 무조건 1개, 2개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 2개인 순간이 특별해. 지금 그러면 3일 때도 2개인 거고 그 다음에 7이거나 마일일 때도 2개라는 건데 개형이 어느 쪽이건 무관하게 요렇게 마일이고 요렇게 3일 수도 있고 그러면 위로 7이 지나가겠죠. 또는 너가 요렇게 7이고 너가 3이고 너가 마일일 수도 있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fx는 0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며 얘는 누가 봐도 세실근을 갖지 않는 게 0.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세실근을 갖는 게 0. 그래서 둘 중에서 너가 아니고 너예요. 이렇게 상황에 대한 판단하고 마무리. 됐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좀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등식 11번은 어렵지 않죠? 11번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시고 13번 우리 테스트에 있었고 12번하고 14번 이렇게 2개만 풀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풀 거예요. 12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고요. 많이 어렵진 않아요. 볼게요. 12번. 12번 문제는 우리 지난 시간 수업편 마지막 부등식 마지막 문제랑 아주 유사하다는 거를 그때 잘 기억을 해보시면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숙제를 풀어보셨다면 숙제 마지막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fx가 경계가 있죠. 1에서 달라지는 함수인데 보니까 위아래다 1을 대입을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을 둘 다 지나는 상황. 근데 왼쪽에서는 2-x의 3승이고 오른쪽에서는 n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됩니다. 왼쪽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2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여기가 2. 근데 어디서 잘라야 되냐면 1에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은 사실은 필요는 없어요. 좀 이따 지울 겁니다.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n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1인데 아까 연속인 걸 알았으니 대칭축의 위치만 알면 대충 그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1,1을 지나야 되니까. 그지?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예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죠. 플러스 2분의 1에 있죠. 대충 한 이쯤 어딘가 있어.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되 여기서 만나게끔 그리면 슉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지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너가 1,1 그랬을 때 너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요 m x 빼기 1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1,1을 정확하게 지나가죠. 그럼 m이라는 요소는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주니 너라는 직선이 저 fx라는 함수보다 아래로 지나가려면 대략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만족하는 m의 개수 자체를 gn이라고 하겠대. 너를 만족하는 m의 개수라는 거는 m 값의 범위를 보시면 기울기가 아주 작아지면 이렇게 돌아가다가 정확하게 너의 좌미분계수와 같아지는 순간이 있고 너보다 조금 더 안으로 파고들면 분명히 직선이 올라가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니 너의 좌미분계수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괜찮죠. 빙글빙글 돌아가다 보면 이쪽에서도 역시 너의 우미분계수랑 같아지는 순간까지 너보다 커지면 분명히 위로 파고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m값의 범위는 뭐랑 뭐 사이에 있냐면 각각의 1에서의 미분계수 사이에 있는데 위아래식을 미분을 해서 1을 갖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해서 1 갖다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3보다는 커 나갔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미분해 보시면 2nx-n인데 1 들어가니까 그냥 n 나오죠. 이렇게. 그럼 너의 개수라는 거는 g, n은 n 플러스 4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빼고 1 더해주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기억번 f'1의 값은 존재하지 않죠. 니은번 fx는 누가 봐도 극소값이 존재하죠. 미분 가능성과 극소인지 여부는 별도라고 했어요. 뾰족하더라도 극소는 가능하다. 디귿번 너를 합을 했을 때 105인가. 그럼 요거 갖다 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나오나? 1부터 10까지 하면 55 더하기 40이니까 그죠? 95 나와야 되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거 같네요. 그죠? 디귿번은 틀렸다. 답은 기억 하나만 맞다. 기억 니은만 맞다. 뒷장 넘어가서 여러분이 뭘 풀어보시냐면 14번을 풀어볼게요. 14번도 평가원 기출 4점짜리 문제인데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그림을 잘 그려가면서 풀어줘 보세요. 14번 느낌은 이제 13, 14가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수투와 미적분을 잘 하려면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돼요. 사실은 수1은 그래프를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여부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거든. 근데 수투와 미적분은 그래프를 그리는 어떤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속도, 정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풀어보세요. fx 그래프의 대칭축이 x는 1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걸까? 최고차 함계수가 a인 2차 함수. 그렇지. 그렇게 생겼어. 음. 음. A 값이 주어진 상황에 주어진 부등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역시 그래프를 그리라니까 존나게 안 그리고 있죠. 역시 식으로만 조지고 있어요. 제발 그래프 좀 그려. 제발 지원아 부탁이야. 제발 그래프 좀 그려. 제발. 진짜 입 아프다. 아니지. 난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편하게 생각하자. 한 번에 여러분이 말을 착착 잘 들으면 나한테 배울 학생이 별로 없겠죠. 그래. 계속 그렇게 해. 계속 그림 그리지 마. 이렇게 살아 그냥. 뭐 풀었어? 엄마? 풀었어?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일단은 지금 fx의 그래프의 대칭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a짜리이고 넌 ax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뭐 그지? 너에 대해서 f'x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기울기가 2a인 이렇게 생긴 1,0을 지나가는 함수가 f'x가 되겠죠. 사실은 이제 a 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되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a가 양수든 음수든 개형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 기왕 a의 최대값을 물어본다는 것은 a가 양수인 쪽을 찾아주시는 게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려봤더니 너는 이렇게 생겼어. 뾰족. 요게 절대값 f'x. 기울기는 이쪽은 2a. 이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a. 너가 x는 1. 여기까지 그리는 거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너랑 얘랑 비교하면 되잖아. 4x제곱 플러스 5라는 함수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쟤는 대칭축이 지금 현재 이렇게 y축에 있으니 너가 크거나 같다는 거는 이런 상황을 말이에요. 너보다는 좀 위에 떠 있길 바라는 거지. 경계는 당연히 언제겠어? a 값이 점점 커진다는 거는 이쪽의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진다는 거고 너도 점점 여기로 올 거야. 근데 둘 중에서 누가 더 먼저 만나겠니? 상식적으로 왼쪽이 먼저 만나겠죠? 그렇죠? 왼쪽이 더 먼저 접하죠?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각도로 오다 보면 그럼 이때 접하는 순간을 찾으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생긴 1,0을 지나는 직선. 그럼 너가 4x제곱 플러스 5고 너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2a x 빼기 1이잖아. 이렇게 갖다가 놓고 판별식이 0인 순간을 찾으시면 그때 a 값이 최대가 되겠죠. 이렇게 접하는 순간만 찾으면 되니까. 물론 두 개가 나와.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그지? 그 중에서 a가 양수인 쪽 고르면 되죠. 기울기가 음수인 쪽인 거니까. 이거 그냥 식 쓰시면 끝나요. 판별식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게 싫다. 만약에 이게 조금 이 방법이 싫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얘를 절대값을 처음부터 떼는 방법도 괜찮다고 봐요. 떼고 푸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떼주면 이렇게 되겠죠? f'x는 이쪽이 4x제곱 플러스 5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5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얘는 아까 너잖아. 얘거든? 그러면 어쨌거나 이쪽에서 하나는 이렇게 위로 너랑 같은 간격으로 이쪽 밑에서 또 이렇게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보니까 얘는 너를 지나가면서 빙글빙글 돌다 보면 기울기가 얘랑 먼저 접하지, 그지? 얘랑 먼저 접하죠. 얘랑 접하기 전에 얘랑 접합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렇게 접할 때예요. 그러면 똑같지 뭐. 이번에는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빼기 5랑 요거 직선 기울기 2a짜리 2a x 빼기 1이랑 역시 판별식이 0 하시면 끝.
됐죠? 그 다음에 자, 실근의 개수 관련된 형태 15번 상당히 중요하고요. 15번 한 번만 풀어 보겠습니다. 15번 풀어 보시고 16번도 풀 건데 15, 16, 17, 18 다 중요해요. 이 정도 출제되면 여러분 내신에서는 한 11번? 10번? 10번, 11번? 뭐 이 정도. 필문 내신에서 한 10번? 11번? 객관식 한 두세 번째 정도 난이도. 왜? 이거 되새김질하고 있어? 뒤에 정신 차려. 15번. 15번 아까 알려줬죠? fx는 ft꼴 실근의 개수 어떻게 되는지. 오늘 수업 잘 들으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3차 함수가 유독 많이 나와요, 사실. 비슷한 형태로 4차 함수도 나오는데 요 주제 자체가 22번 같은데도 잘 나옵니다. 이번에 평가원 22번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네. 음. 음. K가 정해지면 X 좌표가 정해지고 그 X 좌표에 따라서 함수 값이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K에서 올라가서 옆으로 긋는 거예요. K에서 올라가서 옆으로 긋고 이렇게. K 값의 변화에 따른 먼저 함수 값의 변화를 관찰을 하시고 그 함수 값의 변화에 따른 실근의 개수의 변화를 보시면 돼요. 일종의 이것도 합성함수 같은 느낌이 나죠. 그죠? 그렇지. 잘하고 있어. 어떻게 3의 배수 3K라고 놓고 해봐야지 뭐. n에다가 3K를 넣고 찾아야지. 여기 안 맞을 거예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요? 음, 진짜요? 잘 생각해봐. 그 15번 같은 거는 그래도 조금 변별력이 있는 그려. 그리면서 풀어.
정도는 뭐 거의 그렸을 거 아니야, 그지? 아까 뭐 멍청이 이게 뭐니? 생일 동그라미 다 부러졌어. 아, 응? 음, 1번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아니, 아니,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객관식인데. 정말 슬프죠? 5번이에요? 어, 5번이겠죠. 그게 아니면 5번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는, 먼저 K 값의 범위부터 보자. K의 개수가 GN인 거니까. 그럼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 사이가 되면 돼? X좌표 입장에서는 실근의 개수라는 거는 3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약간 이런 건데, 그럼 X좌표가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된단 말이야. 그럼 X좌표가 이쪽부터 이렇게 이쪽에서 다가오다 보면 이 함수 값들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라고 했죠. 그러면 K의 범위 자체는 0보다는 일단은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3분의 4n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랑 너 사이에 있으면 되거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두 개가 빠져야 돼요. 맞아? 즉 여러분은 개수를 셀 때 어떻게 세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 K는 0보다는 크고 3분의 4n보다는 작다. 요건 찾았을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범위에 대한 조건. 맞아? 근데 그 범위에 있는 모든 K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게 아니었어. 언제가 문제가 되지? K가 얼마일 때랑 얼마일 때? 너랑 너일 때. 그죠? 그럼 이렇게 써야지. 단 K는 3분의 1 n이 되어서도 안 되고 n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봐도 얘는 자연수지만 얘는 자연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번 선지가 나오는 거라고. K값이 3의 배수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지고 케이스를 좀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번 G1은 0인가. 자, 1을 갖다 넣어보시면 0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는데 그 1은 제외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참이에요. 니은번 n이 만약에 3의 배수가 된다면 Gn은 3분의 4n 빼기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니은번은 n을 이렇게 3m 이렇게 잡아보지 뭐. 3m 이라고 잡고 갖다 넣어주세요. 갖다 넣으면 0부터 4m까지지, 그지? 즉 4m 개인데 0부터 4m까지가 한 개가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너랑 너 중에서 얘도 자연수지만 3분의 1n에 해당하는, 대입해보시면 m도 자연수니까 한 개를 더 빼셔, 두 개를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GN이에요. 요거 이해가? 얘는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고 0부터 4m까지니까, 그럼 4m에서 0 빼고 1을 뺀 게 4m-1. 그 다음에 이 두 개 중에서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니까 두 개를 더 뺐다고. 두 개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m에 관한 식이자. 그러니까 나는 n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지. 너는 3m이니까 m은 3분의 n이 되겠죠. 식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막을 수가 없고 3분의 4n 빼기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참이에요. 디귿번 n이 2일 때부터 10일 때까지를 쭉 더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n이 3m일 때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디귿번을 풀려면 정확히 두 가지만 더 하면 돼요. n이 3m 플러스 1일 때와 n이 3m 플러스 2일 때만
경우를 나눠서 해주면 되겠지. 자, 해볼게. 자, 요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갖다가 넣어보시면 0부터 어디까지냐면 4m 플러스 3분의 4까지죠. 0부터 4m 플러스 3분의 4. 자, 그럼 이 범위에 만족하는 거는 일단은 몇 개야? 1부터 4m 플러스 1까지니까 4m 더하기 1개가 되겠지, 그지? 4m 플러스 1개가 나와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맞아? 그 다음에 두 개 빼야 되잖아. 근데 얘는 자연수지만 n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얘는 자연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빼야 되지. 빼기 1을 한다고. 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 너는 기본적으로 4m인데 m이라는 거는 넘어가 보시면 m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n-1 3분의 4 아니지? 3분의 n 빼기 1 이렇게 생겼죠. 갖다 넣는다고. 이렇게 나와요. 3분의 4n m 빼기 3분의 4 g n은 언제? n이 이렇게 생겼을 때. 아이고 n인데 이거 뭐야 이거 n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한다고. 3분의 8이 되나? 그럼 개수는 몇 개야? 4m 플러스 2 되나? 근데 둘 중에서 하나만 빼면 되나? 요렇게 되나? 근데 너는 넘어가면 얼마가 되냐면 n 빼기 2 나누기 3에다가 4를 곱하고 빼기 플러스 1을 하시면 되죠? 뭐가 나오냐면 3분의 4n 너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n이 이렇게 생겼을 때 괜찮아? 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는 이렇게 생겼고 1일 때는 이렇게 생겼고 나머지 입장에서는 1인 거 2인 거 나머지가 0인 거 0일 때는 이렇게 생겼다며. 어디 갔어? 아까 3분의 4n 빼기 3이라며. 이렇게 생겼지. 근데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2부터 10까지야. 2부터 10까지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게 정확히 한 개씩 다 들어가 있어. 즉,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이렇게 된다고. 너 이렇게 된다고. 근데 보니까 3분의 4n은 공통이지. 어떻게 해도 3분의 4n이지.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이너스 3분의 5인 게 있고, 마이너스 3분의 4인 게 있지. 요것도 3개 있고, 요것도 3개 있고, 요것도 3개 있어요. 그러면 니 더해서 3을 곱하면 되겠죠? 자, 3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5를 해보시면 얼마나? 3 더하면 얼마나? 정확히 9 나오죠? 9. 그지? 이쪽에서 아닌가? 뭐 이상한가? 6 나오잖아, 6? 9래. 6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있다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3개가 있고, 나머지는 3분의 4의 n승이라고 해요. 3분의 4의, n승이래. 3분의 4를 n 시그마를 한다고. 2부터 10까지, 이렇게. 요거는 따로 더해주시면 된다고. 이거 시그마하면 얼마나? 2분의 너가 얼마 나오니? 원래 11까지 합이 66인가? 그지? 원래 10까지 합이 55잖아. 그럼 11까지 하면 66이겠지? n이 2부터 시작하니까 아니다. 55에서 1 빼면 54 나오지? 이렇게 계산하면 3 나누면 10 8, 4 곱하면 60 64? 이상한데? 72 128 계산하면 54가 나오는 게 맞죠. 그죠?
15번 같은 거는 디귿번 선지 같은 거는 상당히 그래도 귀찮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지막에 시그마도 되게 번거롭고 시그마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마지막에 합을 했는지 저런 부분들 약간 디테일 보시면 좋고요. 저런 식의 약간 연산에서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시험들도 간간히 나오니까 봐두시면 괜찮겠다. 다음에 16, 17, 18 이 중에서 16번만 하겠습니다. 볼게요. 16번 하고 뒤에 차이 함수는 많이는 안 할게요. 차이 함수는 한 문제만 하고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 두 문제 하고 마칠게요. 앞으로 4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절대값 fx 플러스 f3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수가 gk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너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일단은 이게 약간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실근의 개수가 K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기는 한데 fx가 일단은 K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 fx를 그리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맞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너가 자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f3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 x로 딱 묶으면 x에 x 빼기 3의 제곱인 거 보이죠? 3 들어가면 0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막 k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항을 시킬게요. 그럼 절대값 fx는 사실은 k의 실근의 개수를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k의 범위는 일단 1차적으로 어디가 돼야 될까? k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실근이 존재하겠죠. k가 음수일 때 무조건 실근이 없어요. 얘가 음수면 얘는 0보다 커나 같은데 음수니까. 그러니까 0보다 커나 같을 때만 이 에서만 실근이 존재하는 상황. 근데 요거는 너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잖아. 그럼 봐. 너는 해서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사실은 fx는 뿔마 k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 절대값 뗀 거야? fx. 절대값을 떼서 요 부분을 넘겨서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지. 자, 좌변은 x에 x 빼기 3의 제곱은 자, 뿔마 k인데 마 k일 때는 넘어오시면 0이 되는 거고 플러스 k일 때는 넘어오시면 2k가 됩니다. 맞아요? 즉 나는 주어진 상황은 이와 같은 함수에다가 0을 갖다가 긋고 k도 갖다가 2k도 갖다가 긋고 실근의 개수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절대값 떼고 식만 정리한 거야. 이 부분만 잘 보면 돼.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절대값 뗄 때는 그 부분을 조심을 해야 돼. k가 음수여도 절대값 떼면 뿔마가 되는 게 똑같잖아. 근데 k가 음수이면 실근이 없다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대로 풀면 k 범위 안 잡고 풀면 k가 음수일 때도 실근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도. 음수여도 실근이 나오잖아. 그지? 자, 그러면 마지막에 보고 싶은 거는 gk를 1부터 n까지 쭉 더했을 때 언제 이제 100보다 최초로 커지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요대로 볼게요. 요대로 요거 실근의 개수를 보려면 그래프를 그려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0에서 접하고 4에서 접하고 이렇게 생겼지. 어차피 어디서 극대고 극소인지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 너가 3이고 너가 0이고 여기가 1이긴 한데 사실은 알바는 아닙니다. t값이 1이니까 이제 너는 높이가 4가 되겠죠. 여기다가 0이랑 2k를 갖다 긋는다고. 0은 무조건 너예요. 일단 하나 둘 나오지 그지? 그래서 k가 0이면 실근이 몇 개가 나오냐면 총 2개가 나옵니다. 맞아요? 왜냐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그 다음에 k 값이 찬찬히 올라가겠죠. k는 근데 1부터 대입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1을 대입하면 0이랑 2k니까 2가 지나간다고. 그럼 2가 지나가면 이렇게 하나, 둘, 셋이 된다고. 그 다음에 k가 2가 되면 이렇게 4가 되면서 하나, 2개가 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몇 개냐면 0원이 1개씩 밖에 안 만나요예요. 그래서 결론 gk라는 함수 값은 너는 k가 1일 때부터 시작을 해보면 1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5개
2일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는 0원이 3개라는 거예요. 짠. 다 했죠? 굉장히 쉽죠? 넘어가도 돼? 재현아 왜? 뭐가 의아해? 5, 4, 3, 3. 처음에 5개는 왜 5개야? 어떻게 5개야? 0인 거 2개. K가 1이 되면 2K가 2니까 3개. 2 더하기 3은 5개. 왜? 뭐랑 아웃하는 거야? 어떤 포인트? 요거 하고 있는 거 지금. 이거에다가 0도 갖다 긋고 2K도 갖다 그으면 된다고 그냥. K가 1이 되면 0이랑 2를 갖다 긋는다고. 0, 2. 2가 되면 0, 4. 3이 되면 0, 6. 이런 식으로. 0인 건 항상 고정이야. 플러스 2는 항상 고정으로 있어. 그 다음에 실근이 추가로 몇 개가 나오는지가 중요해. 근데 그게 셋, 둘, 하나, 빵빵빵빵 이렇게 되는 거야. 111 이렇게 된다고. 넘어갑니다. 됐죠? 넘어가서 그러면 뭐 하면 나오겠지 뭐. 정확히 32개까지 더하면 99가 될 거고. 아니다. 맞다. 아니다. 31개까지가 99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합이 9기 때문에. 아닌데? 32개까지다. 32개까지. 원래 33개가 99잖아. 근데 이거 2개 더한 게 9지. 이게 2개 더한 게 9기 때문에 이미 3개를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32개까지 더하면 99. 33개를 더하는 순간 99에다 3 더해서 102가 되겠죠. 그래서 33이 됩니다. 얘는 33. 넘어갑니다. 오늘 수업 조금 어렵다고 했죠. 차이 함수는 하나만 할게. 어떤 거 할까? 응? 19번 할까? 19-1번 한번 간단하게 볼까? 자, 눈으로만 볼게요. 도함수를 주고 hx를 fx-gx라고 한다면 그 밑에 줄에다가 h'x는 f'x-g'x 요 정도만 써놓을게요. 너가 서로 뺀 거죠? 근데 h'x의 부호를 본다는 거는 fx와 gx 중에서 만약에 이쪽이 크면 너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을 것이고 만약에 서로 같으면 최종적으로 0이 나올 것이고 이쪽이 크면 이쪽이 최종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겠죠. h'x의 부호가. 그래서 그림상으로 f'과 g'의 대소관계를 토대로 h'x의 부호를 판단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림을 보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지금 마일이고 너가 2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g', 너가 f'. 그러면 둘의 대소관계상 처음에는 g'이 더 크죠. 그렇다는 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h'x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라고. 맞불마. 그러니까 감소 증가 감소죠. 이렇게 생겼어요. hx. 너가 마일 2. 기니디 다 풀 수 있습니다. 기억번. 마일부터 이까지 증가하는 거 맞죠? 니은번. 2에서 극대 맞죠? 디귿번. H0은 0은 서로 다른 세시간을 갖는가는 어디를 밑줄 치시냐면 문제 두 번째 줄에 F0은 G0 밑줄 치시면 F0은 G0이라는 얘기는 H0은 밑에다가 0 이렇게 써주세요. H0은 0. 서로 함수 값이 같다는 거는 이제 서로 빼면 0이라는 소리죠. 그럼 0일 때 0이니까 0은 한 이 정도 있잖아. 이때가 0이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답은 5번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21번 눈으로도 풀 수 있죠. A는 당연히 얼마예요?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는데 뭐였죠? 절대값을 씌웠을 때 3중근을 가지는 개형이 돼야 돼요. 근데 보니까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어. 그러니까 그 3중근이 누구겠어? 0이겠지? 그러니까 A는 얼마야? 0이겠죠? 끝났죠? 그러니까 푼다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나오는 표현들이라고.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22번 넘어가고 23번, 24번 중에서 아까 24번 상황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24번 마무리 해볼게요. 24번 풀어보세요. 24번이 가번 조건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두 가지로 압축을 시켰었는데 아까 가번 조건을 쓰시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아, 요런 상황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 fx 빼기 t의 미분 가능성. t 값에 따라서 이제 미분 가능한 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근데 값원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요거 때문에. 그지? 그거 맞아요. 아, 근데 그 중에서 걔도 종류가 두 가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개형은 세 가지인데, 유사 개형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아예 좀 모양이 다른 게 하나 있고, 그죠? 음. (24번) 풀려니까 왜 23번 풀고 있어? 비율이 좀 있죠. 3중근이 3이 3대 1. 3중근이라서 3대 1. 2중근이 2대 1. n중근이 n대 1. 근데 3번이긴 한데 이게 이렇게 미분이 안 되는 거. 그렇게 지나가면 네. 그때는 미분이 되죠. 여기서 어떻게 한 점에서 미분이 안 돼?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되는 개형이 따로 있어요. 저런 함수 개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안 생겼어.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중근인데 이거 아, 중분. 중근이잖아. 이게 맞는 거죠? 맞아요. 응?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프는 이게 맞아요. 두 개 중에서 이걸로 한 거지. 이거 다 먹어. 답원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개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풀 수 있어요. 그려봐. fx를.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줬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도함수 가지고 fx 어떻게 그려? 그려봐.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어? 잘 모르겠지. 잘 빨리빨리 안 그려지. 이쪽 공부 진짜 안 했다. 큰일이다. 기사회가 죽나 해갖고. 고조선 그거 0일 때 그거 세로로. 아니 얘가 0일 때 미분계수가 0일 때. 그 다음에 옆에서 0일 때 여기도 옆이지. 여기 0이잖아. 0이라는 거는 이 미분계수 값이 0이라고. 보조선 그으면 마이너스 플러스지. 왜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구간별로. 근데 순간적으로 0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라는 거는 fx는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구간에서 도함수가 음수면 fx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도함수에 부어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극대극소 이전에 부호만 가지고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 뭐로 의미해? 그 구간에서 fx가 뭐 한다?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해요. 그래서 감소하게 그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가다가 접선기가 0이 돼야 된다고. 그 순간에 1인 순간에서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시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잖아. 여기서
아니에요. 이따 알려줄게. 자, 개형은 대충 구하셨죠? 어차피 지금 가번 조건상 도함수의 실근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건 도함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도함수가 중근을 가지는 개형은 두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생겼거나 두 가지밖에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가 된단 말이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gt라는 절대값 fx 빼기 t 라는 함수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5일 때만 불연속이라고 했으니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실수 전체에서 이제 그러니까 불연속점의 개수로 치면 0000 접할 때까지가 0, 2222 접하는 순간에는 1이 되죠. 1, 여기는 미분이 되고 너는 안 되고, 얘도 이쪽이 미분이 안 되고 여기가 되고, 그럼 1이 됐다가 다시 2222 이런 식으로 미분 불가능한 순간이, 불연속인 순간이 요때 한 번, 그 다음에 요때 위에서 접할 때 두 번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5라는 얘기고 여기가 2라는 소리인데, 답번 조건을 보시면 fx는 0은 서로 다른, 아니지, 4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고 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얘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기랑 여기가 각각 2와 마이너스 25가 되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얘는 실근이 이렇게 두 개 나오고 얘는 이렇게 두 개 나와요. 둘 중에서 4라는 녀석보다 실근이 더 큰 쪽은 요거밖에 없죠. 얘는 4라는 녀석보다 두 실근이 더 작죠. 그래서 요게 아니고 요 개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보조선이 y는 2가 되는데 여기서는 3중근을 가지고 여기서는 단일근을 가질 거라고. 근데 3중근을 가지는 쪽이 3대 1이라고 했어요. 비율 관계상 3대 1이기도 하지만 실제 선분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너가 3이고 여기가 1이라서 너의 x좌표는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fx식 잡아주시면 x 빼기 1에 세제곱 잡아주시고 x 빼기 5가 남고 최고차의 개수가 1짜리였으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2 갖다가 대입하시면 그 마이너스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52 나오나요? 52? 55 땡. 됐죠? 자, 수고하셨고